번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물었고요. 중개사법 위반해서 200만 원 벌금이다 그러면 벌금 액수가 300만 원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200만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건가? 아닌데? 이건데? 해서 됐습니다. 다시 합니다. 1번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그랬습니다. 보니까 1번은 중개사법 위반해서 200만 원 벌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300만 원부터 결격자가 되죠. 이 사람은 뭐 3년이 지났다 안 지났다 소용없어요. 이 사람 무조건 결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끝에다가.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2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 집행 종료, 집행 면제는 플러스 3년씩 붙죠, 이거. 끝에 잘 보셔야 돼요. 3년이 지났대요, 안 지났대? 안 지났어.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결격자인데. 답이 1번 아닌가요? 자, 3번.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끝에 잘 보셔야 돼요. 경과 안 했지. 그럼 뭐예요? 결격자. 끝을 잘 보셔야 돼요. 끝. 그리고 옆에서 적으시고. 4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에 영업정지 받았대.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이나 임원이었던 자니까 높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유 발생 당시에 이렇게 사원 임원으로 일했던 사람은 중개법인이 영업정지 당하면 그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같이 뭐예요? 결격자가 되죠. 근데 받은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러면 여전히 뭐예요? 결격자. 끝을 잘 보셔야 되겠어요. 가만히 보면. 그죠? 그 다음에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정지 먹었으면 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겠죠. 끝에서 정지 기간 지났다 안 지났다? 안 지났다. 중에 있다고 돼 있으니까 여전히 뭐예요? 결격자다 이렇게 하신다고.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리고 결격사에 관련된 해당되는 자를 모두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피특정 후견인 특정 업무만 조금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거죠. 이 사람은 결격자가 아니다. 두 번이나 나온 거고요. 컷명을 생각하세요.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선고유예 착할선자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결격자가 아니다. 착할선자 몇 년 지났다 안 지났다 소용없어요. 이건 상관없어. 그죠? 아닙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유예기간 동안 결격자. 유예기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럼 여기는 결격자. 자격증 대여 때문에 자격 취소가 됐네. 자격 취소 잘 나오네요. 플러스 3년이죠. 끝을 잘 보셔야 돼. 3년이 지났대 안 지났대?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결격자. 그래서 결격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디귿하고 리을 두 개니까 답이 5번이죠. 오케이. 다시 또 가볼게요. 3번. 분사무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요걸 갖다가 특수법인이라고 불러요. 이런 특수법인을 시험에서는 특수법인이라고 절대 안 냅니다. 이렇게 길게 냅니다. 분사무소는 낼 수 있죠. 그때는 책임자를 갖다가 공인중개사로 꼭 둬야 될 것은 두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네. 그죠? 오케이. 이것도 답이 1번이네. 2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포함 그러면 안 되지. 주된 사무소는 제외되고 시군구별로 한 개를 초과할 수는 없다. 뒤에는 맞고. 3번. 분사무소로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청에 신고한다.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어디 가서 하실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하청이죠. 4번. 설치 신고를 하는 자는 분사무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수수료 내는 거 맞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수수료 요금을 뭘로 정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국장이 아니고. 5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지만 맞네요. 왜? 근데 실무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는 아닌데 책임자 되려면 무슨 교육 받으셔야 돼? 실무교육 받으셔야 된다. 이거 틀렸네요. 맞는 것은 1번.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4번 갑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여기 포인트. 중개사무소로 이전했을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전 후에 중개사무소를 관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해야 되겠다. 여기 신고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2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분사무소 이전한 경우네. 어디 가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하셔야 돼? 그죠? 이게 답이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가서 이전 신고해야 되겠다.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답이죠. 틀린 거. 3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그 사실을 협회에다가 통보해야 되겠다. 사무소 옮겼다 그랬을 때도 협회에다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협회 통보사항이 뭐 6가지인가 7가지 있었죠. 암기했었죠. 예. 안 했나요? 안 한 것 같네요. 근데 아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아가지고 신고 확인서를 줬을 때도 협회 통보했었죠. 지난주에 공부했던 건 뭐였냐면 등록 신청이 들어와서 등록증을 줬을 때도 협회 통보했고 이번 주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들어와서 신고 확인서를 줬을 때도 협회 통보. 하나 더 있는 게 지금 나온 것처럼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았어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 그럼 등록관청은 어디에 또 통보해서 알려줘요? 협회. 그게 이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통보합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자,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이란 행정처분은 누가 때리더라? 이전 후 등록관청. 맞죠? 업무 정기 중이 아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부동산 사무실입니다. 근데 영업 정기 중이 아니죠. 괜찮아요, 그러면.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 이전을 할 수가 있다. 영업 정지가 아니잖아요. 이쪽 사무실이. 그쪽으로 이사해서 같이 얼마든지 쓸 수 있죠. 네. 틀린 것을 고르라고 그랬어요. 틀린 건 어떤 거예요? 아, 2번이죠. 네, 오케이. 성명과 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법률사무소를 쓸 수 있다. 왜 안 되죠? 이 법률사무소는 변호사나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쓸 수 있지. 근데 법률사무실이란 말은 변호사나 쓸 수 있는 명칭이 돼서 이게 잘못된 거지. 못 써요. 토지 매매 등을 알선한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자격 무등록이에요. 그 사무소에다가 그러면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란 얘기죠. 개공은 등록된 양반이니까. 그러면 여기 명칭에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쓸 수가 없지. 저 개공 아니에요. 여기 이 말이 있어도 무등록은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개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못 써 이거.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치한 5개의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성명을 표기하지 않아도 간판 실명제를 위반한 것 때문에 백과예요. 성명을 표기했는데 거짓으로 표기했습니다. 사장님 이름을. 그것도 뭐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 좀 어렵습니다. 3번. 4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물에 5개 광고물인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분사무소. 그럼 분사무소 간판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겠다. 맞네. 맞는 거고요. 여기 정답이 4번이 5번.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잘못 설치된 사무소 간판에 철거를 명했는데 철거 명령을 받고도 자진 철거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대집행하죠. 일단 대집행하는데 대집행할 때는 어느 법에 따라 대신 떼낸다. 행정 대집행법. 민사집행법 아니고 그죠?
어렵습니다. 쉽진 않은 겁니다. 무슨 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행정. 천천히 해봐요. 행정. 무슨 법? 대집행법. 민사집행법 아니고요. 답은 4번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가봐요. 6번. 사무소 명칭, 뭐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개설 등록하지 않았대요. 공인중개사인데 등록을 안 했어. 그러면 개공은 아니죠. 근데 개공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소에다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쓸 수가 없다라고 하셔야지. 자격증 있으면 뭐합니까? 등록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못 쓰죠, 이런 거.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데 간판요. 간판입니다. 그때 간판.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 공인중개사의 이름, 성명을 간판에다가 표기할 표기해야 되죠. 의무죠. 안 하면 100과요. 100만 원이 과태료예요. 이것도 틀렸네. 3번.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복토방 할아버지.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써서는 안 된다. 요게 맞네. 그치, 쉽네, 문제. 4번. 등록 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에 철거를 명했으나 이 철거 명령을 대부분 누가 해요? 구청이 합니다. 근데 철거 명령을 이행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집행할 수가 있다. 그죠? 5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법령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표시광고할 때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광고할 때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대표자의 성명도 들어가야 되죠. 명시해야 되죠. 안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죠. 여기서 중요한 거. 간판에 들어가야 될 건 뭐예요? 간판,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에 명시할 건 뭐예요? 성명 하나밖에 없어요. 개공의 성명. 광고에 명시할 사항은 뭐예요? 됐다 마라. 광고에 명시할 사항은 성명, 이소, 연 등등등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5번은 5개 광고물 간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광고에 명시할 사항이요. 그러면 여기서 개공의 대표자의 성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이거 이외에도 명칭, 그 다음에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인터넷 표시 광고면 뭐 소재지, 면적, 사용 승인 되게 많죠. 총 층수 오케이. 답은 3번이었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에 위로 끌어올리고 7번이 마지막. 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르는 것은 14조 업무에 들어가는 걸 골라라 이런 얘기네. 자, 주택의 임대관리, 오케이. 임대관리 해주는 거 가능하고, 주택이니까 가능하고, 부동산 임대업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임대사 못하는 거예요. 임대관리업을 하는 거죠. 또 나올 겁니다, 이거. 자,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오케이. 할 수 있고.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라고 해야 되는데, 용역이 뭐예요? 제공 아니고 뭐예요? 알선. 이렇게. 1번,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대행 나오면 뭐예요? 상주대행. 되는 거네, 업무에.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의 대리. 공매 물건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 대리. 이거 할 수 있죠, 이것도? 이때는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까요? 법원에 등록까지 할 필요는 없더라라는 얘기죠. 어쨌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니은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리을번 나라 두 개인데 이것도 들어가고 나라마네요. 나라마 나라가 없어서 다행이네. 나라마까지 가야 되니까 정답 5번이죠? 예, 오케이. 자,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